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훈의 만사행통 최훈입니다. 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희생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유한기, 김문재의 이병철 변호사라는 분이 이틀 뒤에 또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제보로 한 정당이 이 검찰에 이재명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또 검찰은 수사에 착수를 했으나 미적거렸습니다. 오랫동안 거의 10개월이 넘게 수사를 미적거리는 바람에 결국 이병철 변호사는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타살인지 자살인지 자인사인지 병사인지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겁니다. 어제 국과수에서 부검 소견이라는 것은 최종 결과가 아니고 부검을 하면서 대략 봤더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마치 최종 사인이 밝혀진 것처럼 이 사람 심장질환으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낼 때가 아닙니다. 이병철 변호사가 건강했다는 말도 있고, 좀 술 먹을 때 보니 몸이 약해진 것 같더라 라는 말도 엇갈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성급한 결론을 낼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주필로 있는 자유일보에서 보도했듯이 이병철 변호사는 이재명 형수 쌍욕 녹음 테이프를 합성체에 장착한 녹음 테이프로 전국 방방곡곡을 울며 방송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장기표 등 대진범,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인데 대진범이라는 단체가 회의 통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장기표 씨가 성합차를 마련해 이병철 변호사가 전국을 다니기로 결의를 했고, 또 앞서 순전 이한기, 김문기 두 사람의 어머니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도 발족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결의를 하고 행동에 옮기기 직전에 이병철 변호사가 어머니 죽음을 당하니 여러 사람들이 이 죽음은 결코 병사가 아니다, 지병에 의한 숨진 게 아니다 라는 그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반드시 변호사 대납 의혹을 밝히라. 억울하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그 의혹을 밝히려다가 숨졌으니 우리 남편의 목숨 값을 위해서도 그 의혹은 반드시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죽음이 타살인지 병사인지 결론을 내리기 힘듭니다. 그러니 결론은 유보하고 지켜봅시다. 다만 이 이병철 변호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과연 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런 것은 국과수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상당 기간 의혹은 계속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과수는 권력에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과거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부검의들이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박종철 사건이 벌어지고 1년 뒤 우리 동아일보 기자가 황적준 박사라는 국과수의 의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기록해둔 것을 우리 기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박종철군 고문치사 축소조작 의혹이 밝혀졌던 겁니다. 그렇듯이 국과수를 40년 이상의 세월이 40년 안 되네요. 그 사건이 87년, 88년이니까 34년 그 세월들 지났다고 해서 지금 국과수를 100% 신뢰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사인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는데, A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여지를 아예 입을 닫아버린 채 그냥 뭉뚱그려 대동맥 박리, 지금 나오는 파열 이런 그런 것만 이야기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초동 수사도 경찰이 제대로 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외국 같으면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봅니다만 CSI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현장에 달려오고, 특히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가 말을 합니다. 그 시체가 말을 하는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잘 기록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시체는 항상 말을 한다. 시체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을지 모르지만 시체는 또 말을 합니다. 누가 나를 죽였다라는 것을 잘 찾아보면 과연 우리 국가수가 우리 경찰이 미래 권력의 개입이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 여러 가지 정황은 미래 권력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숨졌을 때는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심을 해야. 그리고 그 합리적 의심을 통한 그런 것들이 수사기관이든 어디서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납득하도록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죽음입니다. 유한기, 김문기 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는 2인자였습니다. 유한이라고 하는 유동규는 구속 수감 중입니다. 유한기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김문기도 숨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을 지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습니까? 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겁니다. 하나는 대장동옥, 또 하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이병철 변호사가 이태영 변호사라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던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적으로 이 사람이 무죄를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태영 변호사에게는 현금 사무과 스톡옵션인지 조건부 무슨 뭘 할 수 있는 20억 상당의 스톡옵션을 제공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병철 변호사가 심단치게 알려서 고발이 되게 하고 결국 수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미적거리는 바람에 결국 제보자가 숨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어머니 죽음들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네 번째, 다섯 번째 죽음의 행진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아주 위험한 후보라는 그런 소문이 꼬리를 지금 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 지역에서 성남시장이 되는 데는 경기 동부 그룹이 후보 단일화 김모라고 하는 여자 후보를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 성남시장을 사실상 공동정부처럼 운영했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시장에 당선되는데 지역 조폭들이 열심히 도왔다는 그건 공공연한 비밀이 아닌 사실입니다. 그건. 지금 성남시장에 있는 은수미 그 지역 조폭 최고 간부의 도움을 받았죠. 저공한 승용차를 타고 다녔고 그런 것이 문제가 돼 수사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지금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이 은수미는 산업행 출신입니다. 산업행들이 전향하지 않은 산업행 최고 간부들이 경기동부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동부와 지역조폭 이런 사람들이 성남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울한 두 죽음, 유한기, 김문기 죽음과 또 변호사비 대납의 이병철의 죽음, 이 죽음들을 둘러싼 의혹은 철저히 진상이 규명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라냐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법천지도 아니고 성남시라고 하는 수도권 서울 바로 옆에 있는 그런 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공동정부도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 아니라 극좌 성향을 띠는 경기동부 이런 이념단체와 권력을 나누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진상 경성대학을 졸업하고 산호행 부산지역 학생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국 산호행 출신입니다. 왜 이렇게 산호행들이 많은가요?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런 명칭의 이 산호행은 80년대 대학과 노동가 아주 전위적인 사회주의 단체였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다 적발이 돼 상당한 충격파를 몰고 왔습니다. 백태웅, 박노해 이런 사람들 이 두 사람은 지금 한 명은 외국에서 대학 교수로 또 한 명은 지금 시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산호명의 강경파들이 여전히 경기 동부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박서군이라고 하는 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상당히 이들 조직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군요. 박서군도 서울법대를 오고 이런저런 사람들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박수근은 이재명을 사법연수원 시절에 노동법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연결고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이 선인공에서 여당 후보가 되는 이런, 그게 경기 동부 그룹이 힘을 보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자꾸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고한 생명이 이렇게 희생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또 네 번째 죽음, 다섯 번째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죽음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너무 딱딱하고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누군가 외치고 촉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진상이 밝혀집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